여러분은 픽사 애니메이션 영화 중 어떤 영화가 가장 기억에 남나요? 픽사 애니메이션 영화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가정법에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만약에 장난감이 살아 움직인다면? 만약에 초능력이 생긴다면? 만약에 집이 하늘을 날 수 있다면? 만약에 인간의 감정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말이죠.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딱딱한 정보라도 스토리가 덧붙으면 수십 배 더 잘 기억된다고 합니다. 세일즈맨의 영업, 대학생이나 회사원의 프레젠테이션, 이성과의 대화 등 업종과 지위기를 막론하고 여러 방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가 스토리텔링을 배워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토리텔링의 9가지 법칙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후크.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간은 단 8초. 그 첫인상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을 후크라고 합니다. 픽사 영화에서는 이 후크를 만약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질문을 관객에게 던지면서 관객의 흥미를 이끕니다.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세일즈맨을 예로 들어볼게요. 세일즈맨은 고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늦게까지 일하시죠? 만약 배터리가 오래가는 스마트폰이 있다면 하루 종일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겠죠? 와 같은 질문을 던져 고객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고객은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인식하고 스마트폰의 가치를 궁금해하게 됩니다. 둘째, 변화. 사람은 변화함에 대해 설렘을 느낍니다. 픽사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는 모두 난관,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변화합니다. 직장에서의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중을 몰입시키기 위해서는 스토리를 두세 가지씩 요령껏 섞어가며 얘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세일즈맨이 스마트폰은 고객의 일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이전에는 번거로웠던 일을 한 번의 클릭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죠. 라며 변화의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고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교감. 아무리 훌륭한 후크와 변화하는 캐릭터가 있다 하더라도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외면받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말에 흥미를 느끼게 하려면 상대의 교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세일즈맨은 고객이 경험한 불편함이나 문제를 공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도 스마트폰 배터리가 금방 닳고 느려지는 문제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 그런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넷째, 진심. 제 아무리 화려한 입담을 가졌더라도 진심이 없는 자는 청중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되 성공담만이 아니라 실패했던 경험도 털어놓을 수 있는 진심이 필요합니다. 세일즈맨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며 진심을 다해 설명합니다. 저는 이 스마트폰을 6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능만 있겠지 했지만 그 이상으로 편리함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이 진솔한 경험을 나누는 것이 고객의 신뢰를 얻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째, 구조. 모든 이야기에는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캐릭터의 욕망과 그것을 가로막는 어떤 사건이나 계기,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각각의 단계에서 선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세일즈맨이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욕망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욕망을 가로막는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이 배터리 오래가는 스마트폰을 원한다면 그들의 기존 스마트폰에서 어떤 문제를 겪었는지 파악하고 우리의 스마트폰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기승전결처럼 판매 과정에서도 고객이 겪는 고민, 해결, 만족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섯째, 영웅. 세일즈맨은 스마트폰이 고객에게 영웅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당신은 매일의 일정을 더 쉽게 관리하고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처럼 다가가도록 합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이 꼭 완벽한 영웅이 아니어도 됩니다. 약점이나 역경을 극복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관객이 더욱 교감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일곱째, 조연. 명품 조연이 있어야 주연이 돋보이는 법입니다. 고객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훌륭한 조력자를 등장시켜 보세요. 예를 들어 세일즈맨은 스마트폰을 보조적으로 돕는 액세서리나 서비스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과 함께 제공되는 블루투스 이어폰은 외출 시 편리하게 음악을 듣거나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의 기능 외에도 그 기능을 완성하는 추가적인 요소들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여덟째, 혁신. 세일즈맨은 스마트폰의 혁신적인 기능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이 스마트폰에는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하고 더욱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기술이 바로 지금 이 제품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혁신적인 기술이 고객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강조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스토리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스토리 외부의 요인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창의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동료 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혁신을 격려하는 문화를 구축해보세요. 9번째, 영감. 세일즈맨은 고객이 스마트폰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도록 합니다. 이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화용 기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업무, 건강관리, 취미생활까지 모두 할 수 있는 멀티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이런 방법은 스마트폰이 고객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영감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스토리텔링에 좋은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도록 노력해보세요. 매일 글을 쓰고 다양한 글을 읽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9가지 스토리텔링의 법칙을 적용한다면 스마트폰을 영업하는 세일즈맨이 고객의 관심을 끌고 공감을 얻으며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제품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본래 문학, 예술학에서 쓰이던 스토리텔링이라는 단어는 이제는 우리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비즈니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더욱 설득력 있게 상대방에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법칙들을 잊지 말고 적용해보세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매튜 룬의 픽사 스토리텔링 책을 참고하세요.